국제유가가 5% 가까이 폭락했다. 브렉시트 먹구름이 다시 들이오는 걸까?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튀는 유가 향방에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국제유가 어디로 튈까? 긴급 진단해봅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5%대 급락 현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추세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나나 싶더니 끝나지 않은 브렉시트 후폭풍일까요? 5% 급락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신 PB, JJ랩스 이정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제유가가 5%나 떨어졌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간밤에? 예, 일단 간밤에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증거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영란은행 자체가 경기 대응 자본 완충 비율을 0.5%에서 0%까지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번지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고요. 특히나 이제 조만간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중국 경제 지표 자체도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석유의 가장 큰 수요처다 보니까 중국 경제 지표 굉장히 유가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국 경제 지표 자체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인 심리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최근 브렉시트 이후에 유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상단까지 회복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상단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일 같은 경우 다소 이제 과할 수는 있는데 5% 정도의 급락 흐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브렉시트 후폭풍이 이제는 거의 터널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 구간에 지난주에는 들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후폭풍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닌가요? 네,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브렉시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제3국의 유로존 탈퇴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독립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은 변수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유로존과 영국이 완벽한 이별을 선언하고 정치, 경제, 이주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모든 면에서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좀 아직 이런 불확실한 모습을 타파해 가기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계 증시는 각자 다시 자기 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로존과 유럽 브렉시트 문제죠. 이런 브렉시트 문제가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브렉시트 후폭풍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후폭풍이나 부작용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영국 측에서도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마크 칸이 총재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법인세 인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부족인지 후폭풍이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 브렉시트에 대한 후폭풍, 사실 지속적으로 예견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일단, 브렉시트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의 흐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신다면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가파른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금일 같은 경우 이제 20포인트가 넘는 국내 증시 하락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또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으로 좀 감안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금 이제 7월 달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간헐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그러한 큰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브렉시트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 자체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신흥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국내 증시 자체에는 사실
사실상 점차 갈수록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러한 악재 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브렉시트 이슈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가져갈 이슈인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요. 이로 인해서 현재 국제유가도 연일 브렉시트 이슈와 조금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그렇다면은 배럴당 50달러를 다시 넘지 못하고 하락 전환할지 추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을 OX를 통해서 한번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대답이 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정민 대표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지. 네, 사실 이런 WTI와 같은 해외 선물 종목을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종목을 위다 아래다 쉽사리 장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상승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50달러 넘기는 좀 50달러를 넘기 힘들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50달러를 크게 상회하기에는 힘든 것은 현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상고하저의 모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다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WTI의 상단은 50달러를 크게 넘지 않는 선이 될 거다. 50달러를 넘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50달러를 크게 넘지 않는 수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박오신 PB께서도 국제유가가 일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X를 들었는데. 예,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사실 보는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상승에 제한이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락에 제한은 있고 단지 상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보다는 박스권으로의 회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X를 들었고요. 일단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세계 경기라든지 내지는 최근에 이제 발생을 했던 브렉시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기는 하지만 사실 유가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죠. 재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는 그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가 시세에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국제 석유 재고 수량의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추세적인 움직임을 파악을 했을 때는 사실 추세적으로 현 시점에서 하락을 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사실 올 초부터 가파르게 유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그리면서 재차 다른 추세를 모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배럴당 50달러 선을 크게 넘지 않으면서 조금 제한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방 경직성도 깔려 있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 박스권 흐름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정유화학 업종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아직은 뭐 예측하기 좀 이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현재 상황에서 맞춰서 본다면 만약에 국제 유가가 더 하락이 깊어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놓고 본다면 3분기 정유화학 업종의 실적과 지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업종의 2분기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국제 유가 하락에 악재를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정유화학 업종은 정유화학 업종의 기다란 포지션 매매는 좀 되도록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 과외쌤 장성민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하시죠.